드디어 노량진 뉴타운의 첫 분양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분양가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작년 6.27 대책 이후 비분상제 단지로 9평 25억 이상 분양가는 처음 보는데요. 그러고 보니 작년에 이수역 근처에서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의 분양가가 84타입을 기준으로 22억이었음을 상기해보면 굉장히 쌌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럼 노량진 뉴타운이 가지는 미래 가치와 뉴타운의 다른 구역들의 진행 상황들은 어떤지, 그리고 단지가 가지는 상품 경쟁력은 어떤지 종합적으로 꼼꼼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신력을 담보하진 않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앞서서 강서구의 레미안 엘라빈에, 영등포구 물레동의 더샵 프리엘라, 신길동 더샵 센트럴시티, 그리고 이제 동작구까지 점점 동쪽으로 연달아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4월 3일 모집 공고문에 공개된 분양 가격을 살펴보면 중간층 기준 필수 옵션인 확장과 에어컨, 중문을 포함한 실질 분양가는 5구 타입은 21억 8천에서 22억 4천, 84 타입은 25억 5천에서 26억 2천만 원입니다.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선뜻 구매를 결정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오늘 자세히 살펴볼 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노량진 뉴타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예정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업데이트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은 9호선과 7호선, 그리고 1호선을 통해 여의도 및 강남, 도심 출퇴근이 용이한 구역으로 추진 중인 서부선이 개통되면 대중교통 여건이 한층 더 향상될 전망입니다. 노량진 뉴타운은 총 56만 평 규모로 만 81세대를 새롭게 건설하는 구역입니다. 총 13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존치관리구역 5개를 제외한 8개 구역이 진행 중인데요. 존치관리구역도 최근 모아타운 개발 등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개발 중인 8개 구역 중 오늘 살펴보는 라클라체 드파인을 비롯 3개 구역은 착공, 관리 처분 후 2주 및 철거 단계인 구역이 4개, 그리고 나머지 1개도 사업 승인가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뉴타운이 본격 조성된 이래 이제 마무리 단계로 뉴타운 완성이 가시권역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보는 6구역 외에도 2구역과 8구역이 조만간 분양될 전망이고 근본 분양 결과가 향후 분양의 바로미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과를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규모와 입지 측면에서 대장단지가 될 것을 예상되는 1구역이 추진 일정상 가장 늦게 진행됨에 따라 여차하면 1구역 분양까지 기다려본다는 마음으로 여유있게 관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라클라체 자이드파인의 세부 입지부터 살펴봅시다. 9호선 노량진역도 가깝지만 7호선 장승배기역 초역세권이고 계획된 서부선이 개통이 되면 여의도 접근성은 한층 더 편리해지겠지만 서부선 건설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가 개통 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노량진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한 광역 진출입도 용이합니다. 교육 여건은 영화초와 노량진초에 분산 배치될 예정인데 노량진초에 배정되는 동은 다소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등포 중고를 비롯 숭이여 중고, 강현중, 성남 중고, 강남중 등 중고등학교 통학은 양호합니다. 편의시설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비롯해서 여의도 성모병원이 가깝고요. 동작구 신행정타운이 인근에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바로 앞 장승공원, 용마산공원과 노량진 축구장을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품을 보겠습니다. 최고 28층 총 14개 동 1499세대 대규모 단지입니다.
입주는 28년 12월이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1.4대인데 고급 브랜드를 지향하는 것 치고는 주차 대수가 좀 아쉽습니다. 또 한 가지는 GS와 SK의 컨소시엄 사업장으로 시공 공구가 나뉜다는 점입니다. 부지 특장점이 장승배의 역세권임을 감안할 때 브랜드는 북쪽 블록이 선호되겠으나 입지적으로는 남쪽 블록이 더 선호되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웬만한 브랜드 격차에도 입지가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음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107동 28층에 스카이 라운지 및 스카이 게스트룸을 비롯해서 사우나,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다이닝룸, 실내 체육관, 북카페 등 고급 브랜드 단지를 지향하는 럭셔리한 커뮤니티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면 구조 및 단지 내 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59 타입은 A, B, C 3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4베이 판상형 타입의 C 타입이 가장 선호될 것은 분명한데 B 타입도 마스터존과 자녀존이 분리되어 있고 안방, 드레스룸 및 파우더룸이 갖춰져 있어 일반적인 2베이 타워형 대비 공간 효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3베이 판상형 A 타입이 분양 세대수는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국평 84 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A, B, C 3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4베이 판상형인 A, C 타입이 2베이 타워형인 B 타입보다 선호될 것으로 보이는데 C 타입의 경우 확장형 옵션으로 주방을 조리 공간과 다이닝 공간으로 구분하는 것은 나름 매력적일 수도 있는데 중간에 상부장을 위해서 벽을 세움으로써 개방감이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대형 주방장과 팬트리 공간이 있으니 너무 수납에 연연해 하지 않고 과감하게 아일랜드형 후드 및 수전을 설치해서 분리되어 있되 열려있는 공간으로 꾸미는 게 개방감이나 럭셔리함을 더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또 하나, 세 타입 모두 서울시 발코니 삭제 정책에 따라 일부 발코니는 삭제되고 삭제된 부분 중 일부에 개방형 발코니를 층별로 엇갈려서 설치됨에 따라 실사용 면적 손실은 감수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85 초과 타입인 106A 타입을 살펴봅시다. 4베이 판상형에 드레스룸 환기창까지 있어 우수한 평면입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침실 2, 3, 4의 발코니는 삭제되어 있고요. 층별로 엇갈려서 침실 2, 3 중 한 군데에 오픈 발코니가 설치됨에 따라 실사용 면적에 대한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다음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은 고급 브랜드에 걸맞게 경량 1급, 중량 2급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분양시 공개한 단지들과 비교해서 보면 최상위 수준입니다. 다만 다른 재건축 단지들과 마찬가지로 22년 8월 이전에 사업 승인 신청 단지로 최신 등급 기준에 적용하면 1, 2등급은 하락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음은 분양 가격의 경쟁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적정 가격 분석을 위해 주변에 비교 가능한 유사 아파트들과 비교 분석을 해볼 텐데요. 단지 바로 남측에 16년에 입주한 상도 파크자이, 장승배기역 동측에 16년에 입주한 상도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그리고 그 남쪽 상도 두산 위브 트레지움, 이렇게 세 단지와 세부 항목별 비교 평가를 통해서 적정 가치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이들 단지를 계량화된 입지 및 상품 평가표를 적용해서 비교 평가해 보겠습니다. 입지 측면에서 대체로 유사하지만 역이용성에 있어서 라클라체 자이드 파인과 상도 파크자이가 우위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상품 측면에서는 규모, 커뮤니티 및 연식에서 라클라체 자이드 파인이 가장 우위라 하겠습니다. 종합해보면 라클라체 자이드 파인의 가치는 84 A 타입 중간층을 기준으로 상도 파크자이의 109%, 해링턴 플레스의 144%, 두산 위브의 124%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현재 각 단지의 시세를 통해 역산해서 평균해보면 중간층을 기준으로 25억 2천만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7층을 기준으로 필수 옵션에는 발코니 확장, 에어컨, 중문을 포함한 분양가가 26억 1,737만원이니 보정가격 대비 1억 정도 비싼 걸로 분석이 됩니다. 최근 서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보정한 적정 가격 대비 비싸게 분양하는 게 다반사라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좀 불안한 분양가로 보입니다. 1년 만에 주변 시세가 5에서 7억 정도 상승한 매물 호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실 거래 가격이 뒷받침된 시세는 아니기 때문에 다소 공격적으로 분석됐음을 감안하면 판단에 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적 특성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락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으나 상당 기간 고점 정체는 예상되는 상황이라 할 만합니다. 대출 조건 및 납부 조건을 따져보면 부담감은 더 커집니다. 계약금 10% 납부, 중도금 40%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20%는 잔압을 해야 하기 때문에 842 10층 분양가를 25억 9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약 7억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잔금 시 주담대가 최대 2억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16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데 여기에 중도금 이자 후불제, 취득세 3%까지 감안하면 1억 3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고요. 여기에 필수 옵션인 확장, 중문, 에어컨 옵션만 추가한다고 가정하면 3,200만 원이 더 필요해. 총액 기준 25억 4천만 원이 잔압, 현금으로 있어야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분양했던 신길 뉴타운에 인접한 더샵 신길 센트럴시티와 비교해보면 지하철 4정거장 차이의 분양가는 약 7억 9천만 원, 잔압 현금 부담은 약 10억 1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영등포구와 동작구라는 지역 차이, 구선 이용성을 고려하더라도 분양가 차이가 이 정도인가 하는 부분은 쉽게 납득이 되는 수준은 아닌 듯 합니다.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서울 노량진 뉴타운의 첫 번째 분양단지가 공개되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개발되어 주거 여건에 대한 기대가 높은 노량진 뉴타운에 대규모 단지, 높은 상품 수준의 고급 브랜드가 적용되어 기대감을 한층 높입니다. 특히 강남 및 여의도에 직장이 있는 출퇴근 수요는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획되었던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원점 재검토로 상당 기간 소요될 전망이고요. 뉴타운 첫 분양으로서 사업 주체의 조심스러운 가격 책정을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높은 분양 가격으로 수요자를 망설이게 하는 포인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내 집 마련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